장 대표님 모두 말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우리 나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부위원장님, 그 다음에 우리 집행간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정의당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좀 합니다. 우리 나순자 위원장님하고 이 관계는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꼭 만나면 친구 만난 기분이고, 또 이래 만나면 또 친정 사람들 만난 그런 좀 느낌이 왠지 좀 있어가지고 크게 좀 부담이 없다는 그런 좀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양해 말씀 하나 드리면은 오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들어가는데, 제가 선물을 이한빛 그 미디어 노동자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에세이집. 그걸 선물을 드리려고 어제 아버님께 연락드렸는데 이 아산에 있습니다. 아산에 계셔서 나중에 한 10시 조금 넘으면 도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만날 시간이 없어서 일로 바로 오시라 했는데 그때 오면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거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K-방역이라는 성과, 우리가 모범 방역 국가로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보건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한 일선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12월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 대기하던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모두 채워져서 더 이상 중환자를 수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병세가 악화된 이번 대기 환자 수십 명이 전남으로 이송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진주 의료원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남에서 환자를 120km나 떨어진 마산 의료원까지 대구에서 오신 적도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현실입니다. 실제로 국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등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6%가 채 되지 않는 데 반해 이들 공공병원이 전체 확진자의 77%를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최일선의 의료진 한 명 한 명에게 부과되는 무게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진력한 결과에 대해서 그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도 다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K방역은 보건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한 종사자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K방역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성과가 아니라 열악한 공공의료 환경에서 종사자들의 희생이 만드는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K방역의 성과에 지혜 있을 게 아니라 필수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방의료원 확대, 전국 70개 진료권에 필수 의료기관 1개소 이상 설치 등 구체적인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들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에서도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가지고 오셨고 또 제안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강화 그리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노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실천 방안 등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대전환의 시대를 정의당과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준비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입니다. 여영국 대표님 취임한 지 2달 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영국 대표님 취임하시고 저희가 행보에 대해서 2가지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달 연맹들과의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의당이
전체 노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산업 정책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서 굉장히 저희는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기대를 하면서 저희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임원들, 실장들 다 총 출동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난 그 5.1절 때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우리 보건의료노조, 정교조, 민주노동당 그리고 각 전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무상의료, 무상교육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그 운동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를 70%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으로 만들었고 지금 제가 건정심 위원인데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72% 정도까지 보장성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은 당시에 민주노동당과 각 산별들 그리고 전체 시민단체들이 정말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도 앞으로 그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면담을 작년에 하반기인가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수아 의원님 같은 분 안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는데 정의당이 보건복지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쉬움을 많이 가졌었는데 올해 저희가 그 의료진들의 생명안전수당을 여기 그 국회에서 추경 예산으로 통과시킬 때 이은주 의원님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이 안 계시더라도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모범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꼭 진보정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을 반드시 배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가지고 9월 1일 총파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저희 임시대의원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K방역이라고 세계에서 부러워했지만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임시방편적이고 땜빵식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코로나도 종식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임시방편적이고 땜빵식 대응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굉장히 소진되고 탈진되고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공공의료가 확충해야 되고 보건의료 인력이 확충돼야 된다라고 공감대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세 차례나 2018년, 19년, 2020년 이렇게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확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이후에 실제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그리고 지역의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짓겠다라고 이미 국회에서 법으로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이후로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은 굉장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을 벌여줬고 그리고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 개선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진행이 된 거는 이루어진 거는 거의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이 필요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해 이제 조직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계획은 있지만 아무런 실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국민적인 운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도 만들었고 실제로 오늘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PA 간호사들이 실제로 증언대회도 했듯이 불법 의료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일 수 없고 더 이상 우리 PA 간호사들이 불안에 떨면서 노동을 할 수 없기에 저희가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고 증언대회까지 했었는데요. 저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이렇게 불법 노동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직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노동에 육체노동, 야간노동, 교대노동 이런 불법 노동까지 해서 굉장히 힘든 노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래야 보건의료 인력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의료 근절, 교대제 개선 그리고 환자 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제도화하는 부분 그리고 주 4일제 문제까지 해서 올해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투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쟁과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는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만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 하는 파업은 국민들을 위한 파업, 작년에 의사들이 하는 파업은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다면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올해 하는 파업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파업이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파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도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불평등이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 체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별노조를 만든 지가 2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산별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별교섭이 제대로 성사가 되고 이루어졌을 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별교섭 법제화를 위해서도 함께 힘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이고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이제는 지구를 지키는 운동에도 함께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사업계획도 확정을 했고 지금 전체 조합원들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에 있어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산별노조와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고요. 먼저 우리가 처음에 원내에서 그 위원회 배분을 할 때 중요하게 이제 환노위하고 보건복지는 반드시 정의당이 들어가야 된다. 한 번도 여기를 안 들어간 적이 없다.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무엇보다도 공공의료가 중요한 시점에서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1년 후에 상임위 배분을 할 때 꼭 좀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힘겨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방역과 치료의 최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전면 봉쇄하지 않고 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최일선에서 버텨오신 우리 의료진들, 특히 간호 역할을 하신 분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 국민을 대표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미세먼지를 마셔보고 나서 맑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불어서 공공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것을 버텨낼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과 그다음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충원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정의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지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우리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노동자들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한 거 우리 외연국 대표님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정말 그 노동자들하고 함께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런 문제들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오늘 제시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정의당이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하려고 하셨으므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이렇게 저희 소속 상임위 의원이 없는 가운데 뭔가 진행할 때마다 저도 참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사실 보보기는 저희가 일지망으로 썼는데 튕겼었거든요. 이 코로나19 시기에 지금 이런 진보 의제 다루는 정당에서 복지위에 한 명 있는 것이 참 소중한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기사도 PA 간호사가 관한 기사를 오늘도 봤는데요. 좀 이런저런 의제가 많고 상임위 의원이 없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토대로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얘기들이 바로 그냥 반응되는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배진교 우리 원내대표님 모셔야 되는데 지금 일정 때문에 우리 채용 비서실장이 와서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심상정 원실에 우리 박정훈 보좌관하고 우리 비서관님 두 분 와서 지금 오늘 진행되는 내용들을 청취를 할 겁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기자분들도 계신데 좀 포토타임을 갖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전환해서 실질적인 좀 논의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셨지만 오늘 진행되는 것들을 국민에게 좀 많이 알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포토타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돈보다 생명을! 네, 감사합니다.